긴 추석 연휴 그리고 계속되는 뭐 나름의 불경기, 저 역시도 제 본업이 지금 이 가을에 7년차가 넘어가지만 별로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반가운 차가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중고 구입 차량의 흡연차였다. 그 사실을 몰랐다. 보통 구입하시고 흡연차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살 때 이미 조금만 신경 쓰면 이는 시트에 보면 담배빵이죠. 이 차가 19년식 레이인데 84,300km. 이 차의 다른 특이한 이슈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러 갔을 때 판매자가, 자동차 판매상 딜러가 흡연차가 아닙니다 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만 찾으면 이 차가 흡연차였다. 자, 흡연차는 일단 일반 차, 오래된 차하고 냄새가 다르고, 이 차가 신식에 비해서 1년에 17,000~18,000km 탔죠. 근데 이 차는 뭐가 특이했냐? 이 차가 밴이었습니다. 밴. 레이, 밴. 업무용이죠. 영업용이죠. 자, 영업용 차들 특징이 뭐냐면,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흡연자들이 내 차가 아니니까 담배를 많이 핀다. 그러면 밴에서 일반 5인승으로 바뀌기 위해서 일종의 개조, 구조 변경, 시트가 달리고 이렇게 됐죠. 근데 뭘 지울 수 없냐? 담배 핀 흔적들, 냄새, 그동안 관리 안 됐던 거. 그리고 고객님께서 차를 구입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에어컨 필터를 빼보니까 새까맣더라. 예. 회사 차량, 법인용 차량의 흔적이 있는 차들 특징이 운전자들이 전혀 특별한 정비 아니고는 위생관리를 안 한다. 밴이니까 이 뒤쪽에 뭐가 많이 묻었죠. 자, 흡연차들의 오염 중에 또 양쪽에서 흡연을 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거의 뭐 2인 1조로 일을 시키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천장에 보면 흡연 흔적들이, 그렇죠. 그리고 레이의 단점 중 하나, 자, 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썬팅하는 곳에서도 필름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죠. 그리고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여름철에 이 차가 문제가 되면요, 이렇게 오픈 개방형 도어, 한쪽이 보조석에 슬라이딩 도어니까 비가 들이친다. 이렇게 비가, 그렇죠. 문을 잠깐 열었을 때 비가 이대로 들이친다. 그래서 곰팡이 생기는 차가 많았고, 이 차는 무엇보다 이전 운전자들의 사용감 때문에 냄새, 그리고 관리를 안 했고, 흡연을 했는데 해필이면 밴이다 보니까 패브릭이 들어가면 시트가 싸집니다. 이렇게. 이걸 모르고 이제 견적을 넣고 입고돼서 견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조 가죽들은 닦아내는 개념이지만 얘는 또 세제 뿌리고 석션하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벌집 매트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담배 핀 사람들이 어쨌든 사용했고, 이걸 이전에 밴에서 누가 또 뭐 구조 변경해서 사용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일이라는 걸 이제 운전자들이 대충 어디서 들은 풍문으로 이렇게 작업하면 얼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디테일링 샵이고, 특수 제차 장비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조금 남다르다는 거는 확실히 깨끗해지면 달라지죠. 지금 연휴 전부터 뭐 휴가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 메인 장비 썬더 해먹은 이 베어링이 2개가 들어가요. 말 그대로 세라믹, 일반 스틸 베어링이 아니고 열을 견딜 수 있는 세라믹이 들어가서 회전을 하고 스팀이 나오고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원리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 작업을 할 때 석션, 스팀 석션기를 같이 쓰죠. 그리고 이거는 바닥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천장하고 시트 패브릭에 이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디테일링 하는 작업들, 그 공정이 많아지는 그런 옛날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담배 핀 차들은 어쨌든 간에 냄새가 남아요. 냄새가 어설프게 작업해도 남고, 그리고 뭐 이거 골매트 사용감이나 보면 얼마 안 됐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걸 보면 운전자들이 또 관리를 잘 못할 경우가 많아서 그냥 조금
고객님께서 견적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참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작업하고 다음에 냄새도 좀 빠지도록 시간을 두고 시간이 많이 걸리도 좋겠다 해서 이런 일을 할 때 차가 들어왔다고 바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장시간 작업에 스팀을 오래 사용하고 특수 장비를 제법 사용해야 되고 특히 천장 클리닝에 대해서는 일반 중고 차량들이 천장이 그냥 쓸만하다 하면 손을 안 대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견적도 추가되고 작업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RV 차 개념은 레크레이션 비클이라고 여가 활용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용도인데 우리나라 이 차는 그냥 일반 여자 운전자들도 많이 타세요. 그냥 모닝보다 이게 크지 않나, 이게 넓지 않나 이래서. 근데 단점이 아까 말한 문을 개방했을 때 비 오는 날에 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 층고가 높고 모든 게 나름 이게 경차보다 넓고 높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시트는 탈거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클리닝은 당연히 흡연차니까 그동안에 내기순환모드 사용했으면 니코틴 오염이나 일반 먼지 오염들은 많을 거고. 자, 이래서 긴 여행가 끝나고 이 토탈 클리닝 또 1호차입니다. 지금 연휴 마지막 날부터 아침 8시부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늘도 그렇고 연휴 끝에 빨간 날이 끝날 그 다음 주가 지나서 월요일에도 산타페 15년식인데 보조석에 간장게장을 쏟았어요. 지금 가면 돼요. 몇 시간 만에 돼요. 그런 거죠. 그런 개념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팀 세차 가면 몇 시간 만에 해주겠지. 돈 한 15만원, 20만원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 20만원도 비싸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면 얘를 다 벗겨내야 되고 열선이 있고 스펀지가 있고 쿨링팬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쏟아지면 시트를 드러내서 밑에 폴링 매트까지 청소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전화 온 게 그거죠. 애기가 보조석 시트에 오줌을 쌌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 여자분 말로는 몇 시간 만에 될 줄 알았다. 마찬가지죠. 소변이 들어갔다 하면 이 표면만 오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쿠션 있는 스펀지가 오염돼 버리고 스펀지를 조금 통과한 오줌은 이 바닥재를 오염시키고 그런 것들을 정말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14년식 스포티지라고 구입을 했는데 디테일링 세차를 하고 싶다. 세차 개념을 조금 과도한 유튜브 정보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남이 타는 10년 넘은 중고차를 샀는데 그 이전에 오염들을 지우고 깨끗이 타겠다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이걸 세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10년이 넘으면 이제 자동차 하체 부분 쇼급쇼바 현가장치부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면 정비를 해야 되듯이 남이 타던 차를 새로 샀으면 이전에 오염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히터나 에어컨도 깨끗한 바람을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앞 유리가 안 닦이면 유막 제거 발수 와이퍼를 바꾸고 뭔가 정비의 개념으로 위생관리 디테일을 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19년식 레일을 5인승을 샀는데 이전에 이 차는 벤이었고 19년식인데 83,000km, 4,000km 그리고 이전에 사용한 회사 일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폈다. 그리고 살 때는 그걸 몰랐다. 그리고 패브릭 시트다. 그리고 가족도 타고 부모님도 운전을 하셔야 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스팀보이 최량점에 특수 세차 장비 사용하는 토탈 스팀 딥 클리닝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작업은 이틀 정도 소요되고 작업자도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자, 자동차의 위생관리는 경험이 많고 많은 차를 작업해본 전문 디테일링 샵을 꼭 찾아주셔서 상담받으시고 견적에 대한 부분도 미리 운전자가 예상을 하지 마시고 차를 보여주고 협의를 하시라. 그리고 금액에 맞는 일을 하시려면 그걸 조율을 하시되 재작업이 안 되는 그런 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와도 습도는 있고 차량 위생 관리는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